안녕하세요. 보험을 똑똑하게 알려드리는 보험 똑똑 이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5시에 영상을 올린다고 그랬는데요. 영상을 올리지 못하고 오늘에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대신에 핸드폰 액정이 나가서 제가 아무것도 촬영을 하지 못했는데 대신에 오늘은 더욱더 유익한 정보를 드리러 왔습니다. 오늘도 간병비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정말 요거 하나만 보시면 간병비에 대한 내용은 다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요 간병비가 병원비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하루에 15만 원, 15만 원씩이면 한 달이면 450만 원, 500만 원? 이게 사실 현실인데요. 실손보험으로도 안 되는 간병비, 오늘 영상에서는 간병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정부의 간병인 지원 제도부터 간병인 보험까지 실제 사례와 함께 정말 쉽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일단 간병비는 왜 실손보험으로 안 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난 실비가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간병비는 실손보험으로는 보장이 안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실손보험은 그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치료받은 비용만 보장이 돼요. 뭐 통원 치료비나 뭐 입원 수, 약값, 검사, 뭐 요런 거는 다 되죠. 근데 간병은요, 치료가 아니라 돌봄이에요. 돌봄 서비스다 보니까 이제 입원을 하거나 뭐 거동 할 때 옆에서 식사도 챙겨주고 배변이나 화장실 가는 것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예 실비로 청구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따로 간병보험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요즘에 간병보험을 준비를 하고 계세요. 1인 가구도 많아지고 아무래도 현대 사회가 참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 간병보험에 참 관심도 많고 이슈도 많이 되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지원해주는 간병 제도도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 가능할까 그런 부분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간병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 대상은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나 뇌졸중 같은 노인성 질환자들이 등급 판정을 통해서 요양 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눠져 있는데 그렇게 등급을 받으시거나 또는 인지지원 등급이라고 또 있어요. 그렇게 해서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등급에 따라서 방문간호, 재가요양, 또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지원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고 식사나 배변, 옷 갈아입는 것까지 이제 전부 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건 장기 요양보험에서는 이제 간병인을 또 따로 보내주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입원하셔서 간병인을 쓰셔야지 간병인을 쓸 수 있는 그런 민간 보험들이 꼭 필요한데요. 이번에는 진짜 사례를 통해서 간병비 현실을 알아볼 텐데요. 저 60대 A씨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 보니 뇌출혈인 거예요. 그래서 식사도 못하고 말도 어눌하고 간병인 없이는 하루도 이제 병원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보호자는 이제 간병인을 고용하게 됐어요. 혼자 힘으로는 이제 돌보기가 힘들다 보니까 간병인을 고용을 해야만 했는데 하루에 15만 원. 그러니까 30일이면 450만 원이 든 거예요. 다행히 간병보험에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이제 예전 거다 보니까 12만 원씩 일당으로 보장을 받는 간병보험에 가입이 되었고 그걸로 이제 거의 자기 부담금 거의 없이 이제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뇌졸중 같은 경우는 장기 입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한 달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입원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 간병인도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도 이렇게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험비로 간병인 비용을 충당을 하실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정말 필요한 보험이겠죠. 이런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간병보험은 입원했을 때 보험사에 드는 간병보험 같은 경우는 입원을 하셨을 때 간병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다리가 부러지거나 그럼 거동을 할 수 없잖아요. 골절이 되거나 해서 아니면 이렇게 뇌졸중이나 뭐 급성심, 뭐 심근경색 이런 게 왔을 때는 거동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병인이 꼭 필요할 거예요. 요즘엔 1인 혼자서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지금 업계에서는 최고로 20만 원까지 일당 간병인 일당을 지원해줘요. 그리고 요양병 같은 경우는 하루에 5만 원까지 지급이 되시고요.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해서요. 이제 요거는 병원마다 이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입원실이 따로 있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런 곳은 이제 간호사들이 상주하면서 간병인 대신에 이제 환자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간병인은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런 것도 입원하기가 사실 쉽진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곳에 입원하시게 돼도 이제 간병보험에 가입하시면은 실비보험이 있으신 경우엔 하루에 7만 원, 실비보험이 없는 경우엔 하루에 10만 원까지 보험사에서 나와요, 금액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요게 지금 업계 최고고 180일까지 보장을 받고 181일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15만 원이 나오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181일이 넘어가게 돼도 이제 7만 원이 보장이 되세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입원하시면 정말 1년이면 정말 큰 돈이잖아요. 몇 천만 원의 돈이 들 텐데 그 돈을 이제 간병보험으로 충당이 되시는 거죠.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가족이 간병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만약에 자녀가 아팠어요. 아이가 아파서 입원을 하는데 엄마가 보통은 케어를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간병인 중개 플랫폼들이 요즘에 많은데 뭐 케어네이션 같은 그런 어플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아빠가 간병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로 간병인이 매칭을 해요. 그렇게 되면 엄마한테 이제 그 보험사에서 그 보험금이 나오는 거예요. 보험금을 지급을 받는 거예요. 엄마가 간병을 하더라도 가족 간병이 가능한 거죠. 그 간병 보험으로 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설명드린 건 간병인 사용 일당이라는 담보이고요. 간병인 지원 일당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제 보험사에 의뢰를 해요. 그래서 간병인을 보험사에서 고용을 해주는 거예요. 보내주는 거예요. 보험사에서. 따로 내가 돈을 간병인 사용 일당은 내가 먼저 간병인을 고용하고 내가 먼저 결제를 하고 이제 보험사에서 청구를 하면 현금으로 지급을 받아요. 근데 간병인 지원 일당은 이제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고용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점이 뭐냐? 바로바로 구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또 간병인 퀄리티를 내가 직접 채용을 하는 게 아니니까 뭐 믿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또 바꾸기도 어렵고 좀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간병인 지원 일당은 갱신형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간병인 일당이 물가 인건비가 오르면 같이 올라가잖아요.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갱신될 때마다 금액이 올라가요. 그래서 갱신형이기 때문에 금액은 계속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간병인은 보통은 간병인 지원 담보보다는 간병인 사용 일당 담보로 가입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5월달부터는 간병인 사용 일당이 2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4월에 가입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뇌졸중 요런 갑작스런 그 질환이 발병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정말 뭐 전조 증세도 없었는데 발병이 됐다. 혹은 뭐 전날에 뭐 전조 증세가 있었는데 갑자기 쓰러졌다. 뭐 요런 일들이 있어요. 팔이나 다리가 마비된다든지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인지 저하가 온다든지 이런 증상이 오면 환자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어려지고 하루 24시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간병인이고 또 하루에 12만 원에서 현재는 뭐 18만 원까지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치료비보다도 간병비가 더 무섭다. 이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간병보험은 나만을 위한 보험이 아니에요.
누군가 곁에서 날 돌봐줘야 할 때 그 사람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사랑의 보험이에요. 정부 지원도 알아두고 정부 지원으로 부족한 부분은 민간 보험으로 지금 똑똑하게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상은 보험을 똑똑하게 알려드리는 보험 똑똑 이인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간병보험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시고요. 간병보험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설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